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제 문풀 시즌이 되면서 그동안 개론과 강론 시간에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암기해야 하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럼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해와 암기 어떻게 하는 건지 저는 어떻게 했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이해만 하면 될까? 암기만 하면 될까? 둘 다 같이 가야 되죠? 어떻게 가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불합한 선생님이나 저의 경험을 보면 교재를 달달달 암기했는데도 답을 못 썼어요. 뭘 쓰라는 건지 몰랐어요. 해설을 보면 내가 다 외웠던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 이해 부족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시험의 지문에는 이론의 개념을 전문 용어, 즉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교실 속 이야기로 풀어서 나오는데 내가 외웠던 정의나 그런 용어들이 지문에 나오는 게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연결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지문에 근거해서 쓰라는데 지문에 그 내용이 다 있던데 그걸 똑같이 답으로 또 쓰라고요? 또는 주저리 썼는데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다 못 옮겼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암기 부족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시험의 지문에 있는 교실 속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 내용을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문에 있는 그 상황을 전문적 용어로 옮겨야 되는데 그걸 전환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또한 두 번째 내용처럼 키워드를 모르면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이 주저리 길어질 뿐만 아니라 이는 다른 문제를 풀 시간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합격생들은 왜 합격했을까요? 기본서 회독을 계속하면서 이해하고 암기했어요. 즉, 이해와 암기를 같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지문과 문제를 읽으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지문 속의 상황을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문자 자체가 아니라 그 문장 너머의 의미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를 보고 장면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시를 그 문장 속에 있는, 정의 속에 있는 전문 용어로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념, 즉 정의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학문적인 용어로 짧게 요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문적 용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함축한 용어로 요약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함축된 문장에 있는 그 속에 포함된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해가 됐다고 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정의가, 이 개념이 이해가 되었다라고 하려면 나만의 예시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시만 보고 다시 키워드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문 용어를 뜻합니다. 그 키워드가 들어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완벽하게 되고 나면 문장이 조금 다른 용어로 표현이 되어도 내가 알던 것과 내가 외운 용어와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암기는 뭘까요? 이건 너무 쉽죠. 어떤 정의를 전문 용어로 외우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정의 암기가 되었다고 하려면 그 정의 문장만 보고 한 문장만 보고서도 예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교재에 있었던 부가 설명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기출 문제까지 떠올릴 수 있어야 나는 이 부분 정의 암기가 다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기본 교재를 읽을 때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만 보지 말고 어떤 상황인지 상황을 상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자만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나 또는 만약 발달 단계나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의 어떤 절차가 나온다 그러면 위아래 단계와 비교해 가면서 읽으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가 있으면 그 예시를 쪼개서 문장에 있는 그 키워드와 이 용어가 어떻게 예시로 설명이 되는지, 저 키워드는 어떤 상황으로 설명이 되는지 연결지어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이 된 부분이라면 기출에는 그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냥 통짜로 보지 마시고 아까처럼 예시를 쪼개서
이 용어는 어떤 상황으로 표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연결지어서 봅니다. 그리고 이해가 다 되었다면 그 학문적 용어 말고 나만의 쉬운 말로 바꿔봅니다. 서브노트를 외울 때에는 노트에 있는 문장이나 키워드를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외워야 합니다. 글로 쓰든 말로 하든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스터디를 하든 계속 반복을 하면서 문장이나 나는 문장을 외우겠다 그러면 문장을 통째로 기억을 하고 난 키워드로 암기하겠다 그러면 키워드를 계속 반복하면서 암기합니다. 그리고 암기할 때는 내 손으로는 그 한 문장을 쓰지만 머릿속에는 책이나 기출에 있는 예시까지 떠올리면서 해야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발달 심리 중에 피아제 부분입니다. 동화와 조절 중에 동화를 같이 한번 이해하고 암기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이동건의 유아임용 유아교육 개론이고요. 2018년 출간된 책입니다. 교재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있는 화살표라든가 글자 색깔을 바꾼 것은 제가 편의로 그런 것이고요. 내용은 모두 다 까만색으로 써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동화란 유아가 기존의 이해 방식의 틀, 도식 속에서 새로운 사물, 경험, 개념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고 과정을 말한다. 동화란 사고 과정이구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문장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상황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예시를 보시면 됩니다. 4발 달린 동물이 개라는 도식을 가지고 있는 유아가 새로운 자극인 고양이를 보고도 4발이 달렸으므로 개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를 기존의 도식인 개에 동화시킨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예시를 쪼개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쪼개냐면 4발 달린 동물이 개라는 도식을 갖고 있다. 그럼 이 아이는 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기존의 이해 방식, 즉 기존의 도식이 기존의 도식이 4발 달린 동물은 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개라는 도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요걸 뜻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새로운 자극, 고양이, 그러니까 얘는 고양이를 지금 처음 본 거예요. 이걸 새로운 사물 경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새로운 사물 경험 개념, 즉 새로운 고양이를 봐서 이게 뭔지 해석을 하게 되는데 봤더니 발이 4개가 있네. 그럼 얘도 개로구나. 개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전문 용어와 관련 짓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 전문 용어가 뭐다?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답안을 쓸 때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명을 보겠습니다. 도식의 양적 변화. 동화는 새로운 환경 자극이나 정보가 수정되는 것으로 도식의 변화가 아니라 도식의 양적 성장에만 영향을 미친다. 무슨 말일까? 동화라는 것은 새로운 환경 자극이나 정보, 새롭게 알게 된 것, 그것이 이제 수정이 되는데 도식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 왜냐면 얘는 고양이를 보고 저거는 고양이네가 아니라 개로 인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4발 달린 거는 개다라는 도식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생긴 것도 개였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개는 내가 알고 있던 개 플러스 오늘 처음 본 고양이도 개로 더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양적으로만 많아졌다. 그러면 동화와 좀 대립되는 게 조절이잖아요. 그럼 조절은 도식의 질적 변화인가? 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승용차를 보고 자동차 도식을 형성한 아동이 화물차를 보고 자동차 도식에 근거하여 해석했다면 화물차가 자동차의 한 종류라는 점을 기존 자동차의 도식에 추가한 것이므로 도식의 양적 증가만 발생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화의 정의는 맨 첫 줄에 있었죠. 그럼 이걸 다시 또 쪼개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승용차를 보고 자동차 도식을 형성한 아동. 이미 형성했죠. 그래,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이란 얘기죠. 기존의 도식은 승용차는 자동차. 그런데 새로운 걸 보게 됐어요. 화물차를 봤는데 이건 새로운 사물 개념에 해당되겠죠. 근데 해석할 때 도식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자동차는 저거였는데 화물차도 자동차네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승용차도 화물차도 자동차다 하는 양적 증가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 설명을 보겠습니다. 놀이는 동화, 모방은 조절. 아동의 놀이는 현재 도식 수준에서 그냥 재미있게 논다는 점에서 동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모방은 아동이 직면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해 자신이 잘 모르거나 이해할 수 없어서 따라하는 것이므로 동화보다는 조절 행위에 해당한다. 쉽게 말하면 놀이는 내가 아는 대로 그냥 놀이를 하는 거니까 동화다. 모방은 내가 모르니까 따라하는 거잖아요. 어떤
새로운 장난감이 있어.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친구를 봤더니 친구가 저렇게 하고 있어. 아, 나도 이렇게 해볼까? 하고 따라하는 거잖아. 몰라서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도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고 하는 거다. 그래서 조절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피아제는 본 거예요. 그럼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지렁이를 처음 본 순간 뱀이라고 소리쳤다. 지렁이를 처음 본 순간 이건 뭐죠? 새로운 경험이죠. 새로운 경험. 뱀이라고 소리쳤다. 그럼 얘는 이미 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이해 방식, 기존의 도식인 거예요. 소리쳤다. 이거는 뱀이라고 했으니까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새로운 거를 기존의 것으로 이해를 했다. 다음에 11년도 기출을 보면 진이는 스티로폼을 손으로 가라앉히려고 물속으로 밀어보지만 손을 떼자 가라앉았던 스티로폼이 다시 떠오르고 진이는 계속 가라앉히려고 애를 쓴다. 스티로폼을 손으로 가라앉히려고 밀어본다. 그러면 기존의 이해 방식은 어떤 물건을 물속으로 밀어 넣으면 가라앉는다라는 도식이 이미 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자극,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물, 스티로폼이 나타났어요. 얘는 그런데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처럼 자꾸 밀어보는데 손을 떼니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계속 그걸 애를 쓰죠. 똑같이. 그러면 지금 스티로폼이라는 새로운 걸 봤지만 얘는 기존의 도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했는데도 안 되면 안 되네? 이상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게 인지적 불평형이다. 인지적 불평형이 일어나서 이제 조절을 통해서 인지적 평형을 이룬다라는 내용이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출 문제를 보니까 쇠집게가 붙었으니까 쇠집게가 붙었다는 건 이미 얘가 본 거죠. 그럼 기존 이해 방식이, 기존의 도식이 있어요. 그런데 동전도 붙을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사물은 동전이에요. 그러면 동전도 붙을 거예요. 쇠집게랑 색깔이 같으니까 이런 색은 쇠 자석에 붙는다라는 기존의 도식으로 동전을 해석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예시가 있으면 그걸 쪼개서 어떤 용어로 표현이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내가 암기할 때는 뭐다? 이 정의 하나만 암기한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이 나머지 내용들을 다 떠올려야 한다. 그래서 서브노트의 동화는 이 한 줄로만 저는 써놨어요. 그리고 이걸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지금 피아제의 주요 개념이 교재는 약 7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의 서브노트에는 10줄로 요약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10줄을 보고 7페이지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교재를 이해할 때는 계속 상황을 떠올려라, 예시를 보고는 그 전문적 용어로 쪼개서 해석하고 암기할 때는 한 줄로 암기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그 내가 책에서 봤던 내용들을 떠올려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공부하기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꼭 올해 끝내실 수 있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